안녕하세요. 윤호의 식탐 여행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이야기는 아버지의 식단, 윤호의 병간호 음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신장 투석을 9개월 동안 하시다가 건강 악화와 그리고 점점 빠져가는 몸무게로 인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이제 그 피로도와 그 외사성 스트레스, 그 자꾸만 이렇게 찔러대면서 이제 바늘로 이제 투석을 하는 그걸 과정을 몇 번 겪어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나약해지시면서 이제 몸이 세신해지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건데요. 제가 아버지랑 이제 고대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투석하는 거를 이제 집에서 이제 통원 치료하는 방식을 하고 나올 때쯤에 1시간여 동안을 그 병원 관계자분과 혹은 그 영양사분하고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식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저염식 식단을 차려줄 때입니다. 보기엔 되게 허접하고 없어 보이지만은 그때 밥이 무조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흰쌀밥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대신 두유를 원해서 두유를 드렸고요. 원래 김치는 원래 드리면 안 되는데 염분이 좀 없게끔 원래 물로 좀 씻어서 드려야 되는데, 이날 제가 그거를 처음 실수로 그냥 일반 김치 3조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없는 돈 해가지고 털다 털어서 꼭 소고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리곤 했었습니다. 이쑤시개는 아버지의 필수 아이템이셔서요. 항상 이쑤시개를 항상 달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쑤시개를 챙겨드린 거고요. 그리고 과일은, 센 과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투석하신 분들은. 그래서 통조림으로 된 후르츠 칵테일 과일을 이렇게 드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항상 과일을 챙겨드렸고요. 주로 저녁 위주에 이렇게 챙겨드렸고요. 이게 첫 아버지가 퇴원하고 나서 집에 와서 처음으로 먹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원래 오전에 퇴원이었는데 오후 때까지 그 공부를 시키고 막 교육을 시키느라고 또 중간중간 또 시험을 또 보더라고요. 투석에 관해서 전혀 생각 모르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투석 치료를 하고 병원을, 큰 병원에서 나오기까지 한 오전에 태어나야 될 걸 저녁 6시쯤에서야 이제 집에 오게 된 경우가 된 거죠. 그리고 두유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그 책자를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버리게 됐는데 그거 항상 냉장고에 붙여놨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교육도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기 시작하면요, 콩팥이 그 걸러지는 기능이 점점 떨어진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서히. 근데 대표적으로 콩팥이 나빠지는 이유가 술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부분적으로 짜게 먹거나 그러면은 그런 게 발생하고요. 아울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절대 우유 드시지 마십시오. 우유가 칼슘이 많아서 몸에 좋은 거는 젊었을 때나 괜찮은 거지만, 나이가 들면서는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인이 몸에 쌓인답니다. 그 인이라는 게 몸에서도 이렇게 생성을 하고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적게나마. 근데 거기에 우유의 성분에 들어있는 인을 섭취하게 되면은 인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칼륨도 그렇고. 그러면은 체력적으로 막 어질어질하고 좀 몸이 축 처지거나 이렇게 뭐랄까 빈혈기? 그런 거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입맛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신장 투석을 하시게 되면요, 염분이 일단 없으셔야 되고요. 물도 딱 정해져 있어요. 물도 딱 500ml 이상 못 먹어요. 딱 이날 제가 병원에서 나올 때 아예 2개를 사온 게 있었어요. 하나는 물통이었고, 하나는 누워서도 볼 수 있는 오줌통을 사왔습니다. 이제 걸음걸이가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못 하시면은 소변을 볼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오줌통을 사왔었죠. 병원 관계 안에서 팔더라고요. 의료용품을 팔기 있어서 그렇게나마 사왔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연세 드신 분들 무조건 우유 드시지 마시고요. 유제품도 드시지 마세요. 치즈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야쿠르트 계열도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오로지
두유 드십시오. 두유가 우유 대처해서 먹는 거라서요. 이거 드시고요. 밥도 보면요, 그 어르신들이 항상 뭐 잡곡 먹고 오곡밥 먹고 콩밥 먹으라 그러는데, 그거 나이 들기 시작하면요, 60대 이후부터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무조건 쌀밥만 드셔야 돼요. 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몸에 좋은 건 맞는데 어르신분들한테는 신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콩팥에 무리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신우유랑 콩 그리고 잡곡류는 절대 드시게 하지 마시고요. 아울러 염분이 너무 많은 간장이나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싱겁게 드시면 안 되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정확히 5개월인가 6개월 됐을 때 몸무게가 안 늘어나시다 보니까 병원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말이, 일단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생전에 즐겨 먹으셨거나 좋아하시고 맛있게 먹었던 쪽으로 많이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염분이 쌓여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살을 찌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한 2-3개월 사이에는 입맛이 많이 없어지고 막 몸에 가려움증도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려울 때 먹느냐 따로 별도로 조제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맛이 없기 때문에 입맛 도는 약도 이렇게 지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추석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입맛도 좀 있고 그럴 때다 보니까 또 집이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평안해 하셨고, 일단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삼시세끼 밥을 차려드렸죠. 이렇게 차려드리다 보니까 설거지 거에도 너무 많고 밥 양이라든지 물 양이라든지 국 양을 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다이소에 가가지고 식판을 사왔습니다. 식판을 사와서 밥 한 공기 딱 들어갈 만큼 밥그릇에 있는 밥을 여기다 엎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이날 어머니가 소고기 묵국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깍두기 김치는 원래 염분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한 3개나 4개 위주로 줬어요. 한 번은 깍두기 드리고, 한 번은 백김치 드리고, 한 번은 또 일반 김치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금치하고 소고기는 항상 한 장씩 이렇게 해서 먹을 만큼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줘야 했어요. 2번도 괜찮고, 어른분들이다 보니까 양질이 질 좋은 고기를 드시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치킨 아니고 닭고기라든지 아니면 삼겹살든지 비계 없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떡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또 떡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떡도 인절미나 뭐 그런 거 팥떡 그런 쪽으로는 괜찮다 그러는데, 일부 못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뭐라더라, 꿀 들어있는 떡, 그런 거는 일절 안 되고요. 아버지한테 제가 이 식판을 사고 나서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무조건 챙겨드렸어요. 이렇게. 심지어 편의점 알바 일 끝나고 오면 아침에 무조건 바로 밥 챙겨드리고, 옷도 못 갈아입고 챙겨드리고 나서 밥 바로 다 드신다 싶으면은 장애인 콜택시 미리 1시간 전쯤에 미리 예약해서 불러가지고요, 태워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투석하러 돌고지 역적에 있는 투석하는 동네 병원을 가서 투석을 4시간 동안 맞으시고 다시 집에 오시면은 제가 밥을 차려드리거나 했습니다. 이때가 2019년도 1월 16일이니까 바로 다음날 제가 식판 사온 날이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저염 식단의 음식을 차려줄 때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연세가 들기 시작하면요, 신장이라는 콩팥이라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간에 문제가 되니까요. 말 그대로 필터, 몸에서 찌꺼기나 분출물을 이제 걸러내서 이제 소변이나 대변으로 분출해야 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몸에 대부분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통풍 앓는 이유가 요산이 쌓이듯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짜게 먹지 마시고요, 간에 안 좋은 술을 먹지 않는 거 다음으로 제일 위험한 게 콩팥이라는 걸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신장투석이라고 하면은 모름지기에 당뇨를 가지신 분들만 투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콩팥이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요, 신장투석이라는 거를 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한 이제 조리법이나 식사의 그 방법이나 방식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일단은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맹신해왔던 우유도 이제 못 먹죠. 칼륨이나 인이라는 성분이 몸에서 쌓여서 이제 그게 몸에 이제 악영향을 주는, 피가 걸쭉해져서 묽어지지 않은 상태로 돌다 보니까
몸이 점점 그 혈관이 막히거나 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일은 절대 생과일이나 생야채는 안 된다. 심지어 오이 같은 거랑 생오이 같은 거, 아니면은 생양파, 생파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드시려면은 과일, 후르츠 칵테일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후르츠 칵테일 이거 위주로 드시고요. 우유 대신 이제 두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심각한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잡곡밥은 무조건 몸에 좋다, 콩밥은 무조건 몸에 유용하고 너무 월등히 좋다, 이 말 한마디에 거기에 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고려대병원에서 교육받은 것 중에서 정반대 상황이 뭐냐면은, 첫째, 우유는 안 된다. 둘째, 생과일이나 생야채는 안 된다. 셋째, 콩밥이나 잡곡은 드시면 안 된다. 오로지 쌀밥만 드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소화기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콩팥 자체에서 그 기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콩팥은요 한번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다시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상 복구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고치기보다는 그걸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를 걸러지는 그 찌꺼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투석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랑 태어날 당시만 해도 담당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투석하시기 전에 콩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이식수술을 권해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너무 연로하시고 아드님 좀 젊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저 변호 그거에 대해서 추천을 안 해드린다고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 만약에 투석하시기 전에 아버지 만약에 콩팥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버지한테 콩팥 줬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왜냐면 저는 군대를 이미 벌써 갔다 왔고, 군대 안 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심한 수술을 하거나 커다란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다 싶으면은 군대가 면제가 되거나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를 이미 갔다 왔고, 아버지한테 제 신장 하나 조금 콩팥 좀 떼서 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조차도 눈짓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게 나쁜 편이 아니라 한 100% 중에서 한 70% 이상만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거니까 수석 잘 받으시고 약 잘 챙겨 드시면은 먹는 식단대로 예전처럼 먹지 말고 좀 이렇게 식습관만 올바르게 저염식으로 하시고, 고기는 매일 양질이 좋은 고기를 드시게 하고, 생과일이 아닌 통조림용의 음식을 먹게 해드리고, 그리고 가끔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떡이라든지 영양갱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거 좀 드시게 하시면 좀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2019년 1월 15일부터 9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10월 22일이니까 9월 30일까지는 계속 제가 이렇게 식사 조절 및 이렇게 식단을 차려주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면서 병간호 수발을 들기 시작했죠. 근데 왜 제 9월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9월 이후부터는 더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요, 몸무게 더 줄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양병원을 보내시던지 아마 집에서 이제 가실 날만 이제 보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한다는데, 저희 아버지랑 몇 번 얘기도 해보고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를 몇 번 하셨대요. 근데 삶의 의지가 좀 없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 연세가 81인가 될 때였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식사를 잘 안 하셨어요. 거의 입맛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예 안 먹었어요, 진짜. 심지어 쌀죽을 끓여다 드렸는데도, 간장하고 해드렸는데도 잘 안 드시고, 드려봤자 제가 가끔씩 이제 그때 입력거리 하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만 특별하게 좀 짜게 먹거나 달게 먹거나 생활하면서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는 거 사드리라 그래서 순대나 간도 사드려 본 적도 있고요. 번데기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번데기도 해드려 본 적, 번데기탕 같은 것도 한번 해서 드려본 적도 있는데 안 드시더라고. 거의 안 드시고, 심지어 이거 좋다더니 나중에는 9월 이후부터는 안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보름과 2주 동안은 거의 그렇게 안 드시다가 가실 때, 여러분들 아실까 아직 모르시겠지만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죽게 되면요, 관략근이 풀리면서 똥오줌을 다 싸면서 갑니다.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목 매달아 죽어있거나 막 사극 같은 것도 보면 옷은 깔끔한데 목만 매달려 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모두 다 쏟아내고 간다고.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가 그런데 한 열흘 동안 식사를 안 하시고 나서 이제 깔끔히 가셨다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9월 말 이후부터 10월 초부터 식사를 안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예 물도 거의 먹을까 말까 할 정도였어요. 500ml 항상 정해져 있는 양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드시고 찌끈찌끈 먹는 와중에 배가 안 고프신가 봐요. 그래서 그거만 먹고 그러시다 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여동생이 식사를 아버지가 잘 못하시고 입맛을 잃었다는 거 알고는 육회어라고 하는 캔으로 된 그 음식 같은, 맛있는 음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환자들을 위한 음식이었는데,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밥 대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박 사다 드렸는데도 반도 못 먹고 그냥 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참 신기하게도 돌아가시기 보름 전부터 저희 집 주변으로 까마귀가 그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씩 까마귀가 어디선가 운다 싶으면은 가까운 데 있거나 울고 있으면 저는 막 까마귀가 진짜 싫었어요. 까마귀의 존재가 약간 저승사자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까마귀가 없었어요. 몰리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여타 여 밑에 쪽 길 어디 지역점에서 잠깐 제가 홈포스 갔다 올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밑에 동네 쪽에서 까마귀가 어딘가에서 한번 울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아니나 다를까 2-3일 있다가 그 주변에 미용실에서 상중이라고 써있는 표지도 붙어있을 정도로 약간 줄초상 아닌 줄초상이 난 걸 봤거든요. 심지어 여동생네 어머니 모시고 갈 때도 길 넘어가서 언덕까지 넘어갈 때도 그 동네 좀 들어섰을 때 까마귀가 아침에 그렇게 울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모시러 저녁 6시에 집에서 나갔을 때, 그 근방을 가고 있을 때 어느 집, 저희 동네 여동생 사는 집 주변에 어느 집 골목길 안쪽 집에서 앰뷸런스가 나이 드신 분이 싣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마귀 운다 싶으시면은 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심지어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진짜 싫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 분들 중에서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당뇨를 가지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아버지처럼 투석하시는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런 식으로 저염식으로 음식을 차려드리고 배려해 주시니까 어떨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갑자기 이런 거 보니까 또 아버지가 또 생각나네요. 오늘은 아버지에게 간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차려드렸던, 식판도 사오면서 처음으로 차려드렸던 저염식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요. 모든 음식은 전반적으로 짜게 드시지 마시고 싱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11번째 식탐여행, 아버지의 식단, 윤호의 병간호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생활 하실 때 짜지 말고 싱겁게 드십시오. 음식은 그게 진짜 진정한 답입니다. 신장에 무리를 안 주고 콩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십시오. 술 때문에 간의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요, 콩팥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콩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점차적으로 그 기능이 떨어지고 저하된다고 하니까요, 60대 이후부터는 두유 드시고요, 우유 대신 두유 드시고요, 그리고 양질의 질 좋은 고기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드시고요, 아울러 잡곡이나 곡식보다는 쌀밥 위주로 밥을 드시길 바라는 바이고요. 아울러 라면이나 뭐 그런 국물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싱겁게 드시고요,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고 국물은 될 수 있으면 한 숟갈 두 숟갈만 먹고 대부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음식은
짜지 않고 자극적인 않는 음식을 드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윤회 식탐 여행 11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